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코스닥의 상승세가 엄청 났는데요. 코스피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어제는 연중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의 강력한 주도 그리고 엔터주와 반도체주까지 그 힘을 더해주면서 어제까지도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어제로서 9거래일째 상승하며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제동이 걸린 듯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부진 그리고 이 빅테크주와 반도체주의 급락이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렸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시장에서요 10%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지수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한 미국 시장이었는데요. 이러한 하락세 금요일 우리 시장에 다소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시각 기준으로 0.76% 하락하면서 2,5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이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3,68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713억 원, 1,92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그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8거래일째 이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68% 하락하면서 92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24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28억 원, 1,227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 다소 좀 힘겹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있었고 그래서인지 우리 시장도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또 저점 매수의 기회, 조정 시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번 그냥 요약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는데 꽤 빠졌죠. 자, 미국 시장. 자, 일단 다우존스는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나스닥이 2% 정도 빠졌고요. 차트는 그렇게 뭐 위험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S&P 500도 거의 빠진 게 없어요. 뭐 좀 내려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 정도 올라왔으면 좀 쉬기도 해야죠. 자, 반도체 지수는 꽤 좀 빠졌어요. 그래도 전저점 지지하고 있고 60에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여전히 강한 흐름은 맞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자, 그럼 테슬라가 많이 빠졌으면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공장이 일단은 다시 개선? 어쨌든 공장이 잠깐 중지가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일단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최근 5분기 내에서 가장 낮대요. 그러니까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아니죠. 너무 가격을 좀 싸게 팔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다. 5분기 내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무슨 그 수소 트럭하고 그다음에 로봇 택시 같은 거 자세한 얘기 안 했다고 뭐 그것 때문에 삐졌는지 뭐 그런 우려감, 뭐 실망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우리나라 다 급락 나와야 되는데 급락이 안 나와요. 잘 빠지지도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TSMC 2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나오는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사 보면서 오 진짜 안 좋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안 보는 사람들.
원래부터 안 좋았어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얘기하자면 1000대 맞을 거 이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한 대 맞아도 아픈데 1000대 맞으면 엄청난 악재죠. 근데 그게 800대로 줄어들게 되면 그게 호재입니다. 그게 호재가 아닌데 사실은 한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800대 맞으면 거의 그 조선시대 태영이라고 한 50대 맞으면 사람이 거의 불구되잖아요. 50대 맞고 100대 맞으면 혼절하고 근데 800대 맞아봐요.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호재인데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왜 호재로 안 받아들인 거냐면은 한 23% 정도 실적 정도 그 정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27%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줄었다라는 거죠. 그게 악재가 된 건데 그것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뉴스들 거기에 속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AMD, 엔비디아 뭐 얘기 짧게 한다 그랬는데 좀 길게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월요일 날에 나스닥 100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최근에 IT주들이 너무 잘 올라가갖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도 나온 것도 있고 다시 리밸런싱, 다시 재조정, 그러니까 균형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거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차익 매물이 더 얹혀서 나오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게 되면 삼성전자 60일선 지지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분차트로 보면은 이제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깨져 내려가게 되면은 IT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깨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은 미국은 추세가 무너질 정도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뉴스를 보고 실적이 나쁘다라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 7월 달입니다. 작년부터 IT 주주들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었던 얘기예요. 이번 1분기 그러니까 3월 달, 4월 달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재탕 삼탕하는 거 가지고 그걸 또 겁내는 사람들인 거고 이미 나왔던 뉴스에 겁내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리밸런싱 이슈가 끝나게 되면 다시 IT주들은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왜냐면은 3분기, 4분기로 가면서부터 해서 실적을 바닥을 칠 거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를 곁들였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서는 계속 좋다라는 이슈에 맞물려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 전전점을 지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후장에 꼬랑지를 좀 더 달면 IT주들이 반등을 줄 터인데 원익 IPS 빠져요? 만약에 어제 진짜로 IT주들이 실적이 나쁘네 라는 얘기로 그게 정말 새로운 얘기였다면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고 전 세계 경기가 폭락으로 가고 다 망할 거다. 미국이 망할 거다. 뭐 이 정도 이슈였다면 지금 얘는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만 원 깨지면서 27%가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한 15%가 빠졌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맞아서 저 솔브레인,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도 오늘 20%씩 박살났어야 되는 건데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은 뭐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 날 이제 리밸런싱 이슈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시장 확인을 하고 뭐 화요일 날서부터 미국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월요일까지는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종목들이 잘 안 빠집니다. 뭐 코스모화학이 뭐 빠지기랍니까? 오늘 뭐 이쪽 섹터에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어제 테슬라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9점 몇 프로 빠졌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15% 20%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빠집니다.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안 빠지고 안 빠집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잘. 그리고 뭐 원익 IPS뿐만 아니라 뭐 SF 반도체 빠집니까? 안 빠져요. 뭐 테스 뭐 빠져봐 이 정도?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아침에서는 3%, 4%, 5%까지 빠지는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 다 꼬랑지 달고 있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오전장에서는 2차 전지 쪽들이 제일 강했었는데요. 오후장으로 가면서 IT주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제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IT주들도 안 죽고 2차 전지도 지금 안 죽고 그런 애들이 안 죽으면 시장이 안 죽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쪽은 제약주가 강한데 저 제약주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오늘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IT주들이 아침에 힘을 못 내니까
아침에서는 이제 사료주하고 제약주하고 움직였는데 사료주는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사료주 매매하다 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음식업종 사료주들은 딱 개인들이 물리기 좋게끔 최근에 움직임이 그래요. 올려놓고 급락시키고 올라가고 급락시키고 그래서 저쪽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쪽이고 차라리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나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주나 추세가 살아있는 쪽들 있죠. 뭐 조선주나. 근데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만만한 쪽은 IT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IT 부품주가 유리합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나온 건 아니니까 시장이 바닥이 나오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의 나스닥 그 리밸런싱 그 이슈가 끝나야지만 시장 방향성이 나올 거고 기술주들도 그때서부터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근데 또 오늘 뭐 많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IT주도 많이도 빠지도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그래서 계속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계속 이쪽은 양호하다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차별화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 사료주는 좀 상승하고 있고요. IT와 2차 전지는 지금 그 힘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흐름을 전반적으로 잃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한 섹터, IT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처럼 좀 하락해 줄 때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 지금의 상황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바로 심택입니다. 오늘도 좀 하락의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어떤 지점을 공략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략해봤던 종목이죠. 오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심택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시장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어제 기술주들 특히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들 뭐 급락했다 그래 급락해봤자 3% 정도 하락인데 테슬라만 9.7% 빠지고 근데 TSMC가 5점 몇 프로가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정말 급락이고 실적이 안 좋아서 IT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라면 오늘 IT주들은 다들 10에서 15%가 빠지고 월요일 날에 또 10% 빠지고 수요일 날까지 계속 한 30%, 50% 빠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강한 쪽을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한 거를 더 빠지면 사야지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좋은 놈을 조정받을 때 사자. 왜냐면 IT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좋은 것도 소용없고요. 약한 건 더 안 좋고요. 하여튼간 급락하면 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 하면 IT가 죽으면 시장이 죽으면 종목들이 급락을 할 기회를 기다렸다 한 50% 빠지기 기다렸다 사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죽는 것도 아니고 IT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이 아마 미국 옵션 만기인가요? 그럴 거예요. 금요일 세 번째 주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흔들린 건데 차익 실현이 나온 건데 그러면은 IT주들 흔들릴 때 싸게 사야 되는데 아침에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심택은 차트가 좋고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샀어요. 그러면 흔들려도 저런 애들은 책임져 준 애들이 있어요. 기관 애들이. 그래서 저런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저런 애들로 갖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택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온 건데 가격 전략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표적 종목 드렸던 거 먼저 AS부터 할게요.
자, 월요일 날 말씀드린 LB 세미 그래서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심택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도 더 집중해보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기회를 줄지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삼성전자 68,5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화요일에 확인해본 SFA 반도체 5,180원의 매수가에서 11%가 넘는 11.8%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 확인해본 LB세미콘은요, 8,250원의 매수가에서 역시나 6.7%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심택을 더 집중해보고 있었습니다. 3,330원의 매수가에서 11.1%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저희가 소폭의 매수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35,000원의 매수가에는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LB세미콘을 공략을 해봤습니다. 8,780원의 매수가에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 확인해본 테스 22,0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고요. 수요일에는 원익 IPS 33,0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는데 5.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테스를 확인해봤죠. 22,050원의 매수가에서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06.5%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부터 드렸었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B세미콘. 자, LB세미콘.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일단 차트 모습을 보면 얘도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는 크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얘도 다시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 지난주에서는 이미 수익 달성이 됐는데 다시 아마 공략이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30%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13%도 아닙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폭락했다 그래갖고 떨어진 게 마이너스 3.8%밖에 안 되면 그냥 버텨도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차트는 양호한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생겨 있는 애들 중에서 강하게 조금 떠 있는 쪽이 이제 뭐 심택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떠 있는 애들 있죠. 뭐 TSE라든지 이런 애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잘. TSE.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고점에서. TSE라든지 뭐 원익 QNC라든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은 떠 있는 애대로 차트가 잘 버티고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애들은 안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노리고 싶으면 오늘처럼 이런 분위기 말고요. 일단 미국의 나스닥 리밸런싱 이슈가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1%, 2% 다시 반등이 나오면 양봉을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 봉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긴 거 말고요. 이렇게 말고 빨간색 봉이 나오면 그럼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그 전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빠지면 어때요? 10%는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웬만해선. 10%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뭐 시장이 죽겠다라는 거고 미국 시장도 폭락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빠지면 한 3에서 5% 빠질 수는 있어도 다시 더 올라가면 되죠. 10%, 20%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점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반등 나오는 시그널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스인데요.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할게요. 자, 넘어가고 수요일 날은 원익 IPS. 원익 IPS를 이때도 IT주들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은데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자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33,000원. 들어오고 나서 어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의외로 2차 전지주들이 제일 강했다가 걔네들이 소강 상태를 보여주면서 IT주들이 물론 강하게 움직인 쪽은 다른 쪽이었죠. 뭐 제우스라든지 뭐 레이저셀이라든지 뭐 좀 다른 애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얘도 어제 고가까지 올라가 주면서 5.2%의 수익 달성이 됐고 만약에
절반을 팔았다. 아주 잘한 거죠. 수익 달성이 되면 절반을 팔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또 사야죠.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제 못 팔았다. 그러면 지금도 수익권역이 있잖아요. 33,000원 샀으면 700원 수익이잖아요. 또 갖고 있다 또 떨어져가지고 그때 팔 거라지 말고 절반을 주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물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정배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 가지고 있어야 물려도 다시 올라가고 물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지. 하여튼간 우상향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 시마다 다시 재매수가 되는 종목이고요. 수익 달성이 됐고 그리고 어제 이제 테스를 22,050원에 공략을 한 사람들은 얘도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리는 패턴인데 지금 시장이 이래서 그래요. 시장이 무너질 시장은 아니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지금은 못 갑니다. 월요일 날도 쉽지 않아요. 월요일 날도 가는 게 아니고 언제 간다? 일단 미국의 리밸런싱 이슈가 끝나고 24일 그게 끝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빨간색 나와야 돼요.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코스닥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강해요. 얘네들이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넘어갔으니까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의미는 코스피는 죽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박스권 유지가 됩니다. 만약 코스피가 무너지거나 죽을 것 같으면 코스닥이 먼저 눈치채고 더 박살납니다. 엄청 박살나요. 쭉쭉 빠져요 막. 근데 지금 뭐 코스닥은 뭐 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가든지 말든지 관심은 없지만 넘어갔기 때문에 강한 건 맞아요. 그래서 950, 1000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테스도 죽을 일은 없다. 그래서 테스도 죽을 일은 없으니까 22,000원에 샀다가 지금 살짝 빠진 것들은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다음 주 화, 수, 목 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서 정신 차리고 다시 23,000원, 24,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수익 실현 3%, 5% 나오면 절반을 팔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매일 얘기하는 종목이지만 요거를 얘기함으로써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가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간 종목이에요. 엊그저께 역사적인 신고점 23,500원 갔던 종목인데 시장이 무너지면 얘는 10,000원이 깨집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무너지죠? 잘 버티죠? 시장이 안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585% 갔어요. 마찬가지 PCB 관련주 쪽으로 시장이 무너지면 이거는 다시 5,000원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90%가 빠져야 돼요. 근데 빠지느냐? 안 빠집니다. 왜냐면 시장이 안 무너지니까. 그래서 계속 61선, 61선 많이 멀었고 21선 추세 여전히 다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뭐 이게 안 무너졌는데 뭐 안 무너졌으니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85% 올라간 종목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지만 무럭무럭 더 올라가면 다른 게 쫓아가겠죠.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이런 애들이 쫓아가겠죠. 자, 그리고 TSE. 자,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다 지금 추세가 무너지거나 차트가 망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TS도 마찬가지예요. 우상향. 망가진 게 없어요.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떨어져 상관없어요. 여기만 안 깨지면 돼. 여기랑 여기. 이 두 개만 안 깨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는 건지 잘 내려오지도 않고. 자, 여기까지가 37.4%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원익 QNC. 얘도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아니 어제 미국 시장 박살났다 그러면 저점도 깨질 만도 한데 안 깨져요. 뭐 다른 애도 안 깨지니까 얘네들도 안 깨지는 건데 일단 삼성전자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삼성전자 정신 차리고 하이닉스 정신 차리고 뭐 그래야지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61선 우상향 정배열 패턴. 자, 다음은 심텍.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얘도 뭐 추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21선, 61선 다 살아 있고요. 자, 다음은 네페스. 그러니까 무너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 네페스도 자, 올라갔다가 수익 났으면 팔아먹었으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팔고. 자, 조정받았으면 이제 계속 분할 매수가 되는 이제 영역대로 내려오는 거고. 차트가 무너진 게 없습니다. 차트가 무너지려면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무너져요. 근데 지금 정배열이고 그냥 눌림목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SF 반도체.
SF 반도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정도 떠 있으면은 물론 이거 바닥입니다. 여기도 바닥인데 크게 보면 바닥이에요. 이렇게 바닥이고 2년 동안 빠지고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고점을 돌파를 앞둔 종목인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 정도 떴으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이게 쭉 하고 내려오면 땡큐죠. 그럼 다시 밑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사면 되는데 잘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내에서. 그리고 2.5% 빠지고 뭐 3% 빠지고 뭐 그런 게 뭐 지금 뭐 폭락은 아니니까. 진짜 폭락은 하루에도 10에서 15% 정도씩 빠지고 그게 한 일주일 내내 빠져야 돼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15%씩 계속 빠져갖고 한 30%에서 한 50% 빠진다. 그걸 진짜 폭락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장이 좋아도 2, 3%씩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눌림목 정도 수준이니까 별 차트에는 크게 뭔가 차트가 나쁘다 내지는 뭐 무너졌다라는 느낌은 없고 그냥 잘 버틴다라는 느낌의 일단 SF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쭉 봤는데 물론 다들 수익이 났어요. 뭐 10%, 15%, 18%, 37%, 그다음에 뭐 120%, 뭐 500% 이렇게 수익이 나긴 했는데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차트들이 아직 양호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조정 시 여전히 매수가 되는. 근데 그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잘못 잡았다가 더 빠질 수 있으니 시장의 양봉을 보고 어디까지 더 싸게 내려올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양봉이 나오면 다시 쟤네들이 또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심택이고요. 자, 이 가격에서는 사주지 마세요. 뭐 어차피 오늘하고 월요일 날에서는 미국 시장 아직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내려올 때 사야 되는데 34,000원을 일단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3,000원 정도로 사면은 좋아요. 33,000원 정도가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잖아요. 종목들이 빠져봤자 한 2, 3% 정도 빠졌다가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어제도 한 3에서 4% 빠졌다가 종가상에서는 꼬랑지 달아갖고 대부분 2%, 1% 내로 줄어들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꼬랑지를 달면은 IT들이 좀 더 꼬랑지를 달면서 뭐 2%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월요일 날에 한 번 더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싸게 내려올 때 심택을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34,000원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은 33,000원 정도가 됐는데 잘 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트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일단 PCB 관련주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하필이면 심택을 얘기하느냐? 이 봐봐요. 기관들이 새빨갛게 그냥 그렇죠? 금융투자도 새빨갛게 다 사죠. 보험도 새빨갛게 한 달 내내 다 삽니다. 연기금도 한 달 내내 거의 뭐 여기 조금 판 것 빼고는 이건 판 것도 아니에요. 5만 주, 7만 9천 주 저거 한 방으로 이거 다 더하면 이거 한 방으로 저거 파는 것들을 다 먹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어 놓는 척하면서도 물량을 더 집어가고 있는 지금 수급이 알이 꽉 찼죠. 제가 이걸 명란젓 차트라 그러는데 빨갛게.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주는 이런 종목들은 흔들 때 제일 안전합니다. 흔들 때 싸게 내려오면 사놓으면 다른 애들은 박살나도 이런 애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흔들 때는 저런 수급이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는 그리고 뭐 차트가 뭐 굉장히 높게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정 시 잘 보시면 그렇게 크게 물먹을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심택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은 심택입니다. 이 IT 부품주, IT 전반적으로 좀 다시 상승해 줄 때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신 오늘의 매수가는 34,000원이니까요. 이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매수가는 57,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오늘 이 제약 바이오주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종목도 1%가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고점을 좀 돌파해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긴 하는데요. 조금 더 상승해주면 우리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알테오젠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알테오젠 일단 오늘 제약주들이 강해요. 이따가도 중간 시장 때쯤에서 조금 다르게 요즘에서부터는 이제 막 제가 이제 그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일단 분석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이따가 제약주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자면 알테오젠 얘는 그렇게 차트가 되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약주들이 전부 다 지금 잘 반등 주고,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하고 IT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전서부터 IT가 약하면 제약주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서는 제약주가 약하면 뭐 자동차가 가든가 조선주가 가든가 그러는데 오랜만에 그냥 기술주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IT주들이 셀트리온과 함께 대부분 저쪽에 IT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뭐 진원생명과학도 뭐 SK케미칼도 지금 15%씩 막 폭등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10% 폭등하고 이게 이제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쟤네들은 많이 빠졌고 오랜만에 움직여서 10% 15% 폭등하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건데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57,000원대 뭐 어쩔 수 없죠. 뭐 갖고 가야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거고 많이 빠졌고 오늘 뭐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이런 애들 SK케미칼 이런 애들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압축을 시켜놓고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다른 애들이 원래 잘 가던 애들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이제 반대로 이쪽을 이제 움직이게 만든 건데 그렇다고 제약주들이 뭐 주도주로 올라온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일단 주도주들이 흔들릴 때에서 반대에 있는 약했던 애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 있는데 약간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해서 5만 원까지 정도는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57,000원까지는 당장은 이 거래량은 어렵고 뭐 계속 IT주랑 2차 전지가 계속 죽거나 조선주도 죽고 자동차도 계속 빠지고 죽어버리면은 제약주라도 땡겨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박스권으로 한 5만 원, 뭐 잘 가면 5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리노공업. 이노공업? 예, 아, 리노공업.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17만 3천 원에 8%요. 17만 3천 원에 8%. 예, 이거 뭐 물타기 하신 게 아니고 예전에 그냥 한 5, 6개월 전에 물렸다가 그냥 냅두신 거죠? 예, 어쨌든 그때 당시에서 고가에서 지금 사셨어요.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네. 올라간 상태에서 왜냐면 바닥에서 한 40% 50% 올라간 상태에서 샀으니까 조정이 좀 깊긴 했는데 그냥 올라간다면서 산 다음에 좀 물을 많이 먹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거래량들도 괜찮고요. 이제 이쪽 반도체 장비주들이 점점 이제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내년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되더라도 버티세요. 이거 넘어갑니다. 17만 원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매수 가격 17만 3천 원도 넘어갈 거니까 일단 18만 원쯤 왔을 때 질문 주시고요. 그것도 전 넘어간다 보는데 지금 당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기술주들이 빠지고 뭐 TSMC가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원래 있었던 얘기를 재탕을 하면서 겁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근데 오늘 뭐 빠지지도 않네 얘는. IT주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예. 네, 그냥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리노공업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18만 원 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다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반도체 IP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 어제는 조금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2,7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만큼 그래도 여전히 수익 권역에 계신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지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지 이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차트가 살아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또 우상향으로 이렇게 뭐 수렴형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인공지능 섹터를 한번 움직였었던 애라 이게 이제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마찬가지 어제 기술주들이 흔들렸는데 흔들림이 작죠. 이거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급락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잘 버티면 됩니다. 매수 가격 22,700원. 조금 높네요. 여기 밑에서 한 21선 여기 이평선들 모여 있을 때쯤에서 2만 원, 2만 5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샀으면 좀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버틸만 하고요.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400원 정도로 잡고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그리고 나서 정고점 돌파가 되면 이때쯤에 다시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돌파가 될랑말랑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시장으로 갔다가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심텍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4,000원 잡아주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35,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세 흐름이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양시장의 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0.6% 하락하면서 2,58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띕니다. 2% 가까운 2%가 넘는 낙폭을 확인하고 있어서 지금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주도하는 듯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하락세 가운데서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세 이어갑니다. 0.82% 하락하면서 92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주들 눈에 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코스닥의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1.79% 그리고 3%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2.62% 강력한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LNF는 오늘 좀 다소 강력한 낙폭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좀 잘 가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4%가 넘는 낙폭까지 확인되고 있는 오늘의 시장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리 큰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기준으로 이 시장 상황에 더 특징 있는 부분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간 시황에서는 시장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어떤 시간들을 맞이할 거면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물론 이제 장이 좋을 때에서는 좋은 종목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오늘처럼 장이 이상할 때에서는 뭐 급락하는 종목도 얘기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제약주들이 강하니까 제약주 쪽에서 제가 이제 그 급등주 검색기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은 차트가 바닥에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움직일 만한 애들이 포착이 되는 게 있는데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가 도구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오늘 보면은 제약주들이 싹 다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뭐 시장이야 뭐 삼성전자가 꼬랑지 달면은 IT주는 반등을 줄 거고요. 오늘은 그냥 제약주들이 모두 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만 보면 무슨 폭등장 같아요. 자,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차트를 보면 뭐 장난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고점을 뚫고 이미 아침서부터 고점을 뚫었을 때의 저의 급등주 검색계는 이게 뿅뿅 하면서 얘가 알려줘요.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그 날에서 어느 물고기가 제일 팔팔하고 잘 움직여주는지 얘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레이더가 급등주 레이더가 얘를 포착하면서 삐용삐용삐용 알려주면 오늘은 제약주가 강하다라는 거 알려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주도 강한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지금 70개 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살 것도 아니겠지만 자 대원제약 오랜만에 움직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유틸렉스, 뭐 한국파마 그 다음에 무슨 뭐 유한양 아까 얘기했죠. 뭐 오스코텍 뭐 신데카 바이오 얘는 상한가 같네요. 신데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얘는 지금 상한가를 갖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지금 난리 부르스인데 근데 이쪽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꼭 단타를 해야겠다 무조건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제약주를 붙는 게 맞아요. 제약주를 붙는 게 맞는데 제약주가 연속성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약간 물음표를 달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관망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도 IT 부품주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제약주는 오늘 진호생명과학도 움직이지만 이게 오늘 올라가는 게 13% 올라가는 게 부러운 사람들은 여태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70% 80% 빠진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면 됩니다. 80%까지 빠졌다가 이게 본전이 되려면 몇 프로가 올라가야 되냐면요. 본전이 되려면 580%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580%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고작 12% 올라갔다고 야 저거 대박이네.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오래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이거는 100% 200% 올라가도 본전도 안 돼요. 물려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과연 연속성이 나올 거냐는 이제 좀 더 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오늘 일제히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을, 그러니까 모양은 되게 이뻐요. 뭐 대봉 LS도 그렇고, 뭐 라운피플도 그렇고, 뭐 지금 워낙 바닥에 있다. 얘는 좀 차트가 좀 다르고, 뭐 이수앱 지수도 그렇고, 이수앱 지수.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바닥에서 양봉 나오는 애들이 이제 제약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2차 전지하고 IT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첫 양봉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조만간에 IT에서 나오면 그쪽을 해야 됩니다.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약주가 제일 강하고 움직임이 좋은 거는 맞다. 근데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움직인 거를 그냥 마냥 무시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안 움직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얘네들은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오늘서부터 제약주들이 저게 매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왜냐면 오늘 드디어 움직이는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뭔가 주식이 올라가겠다고 손을 들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할 때 그 종목이 됐든 시장이 그 유치원생처럼 건널목 앞에서 손을 들면 걔네들이 뭐 하는 거다?
길을 건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손을 들고 있어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반등을 주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속성이 나올 건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고 만약 연속성이 나올 것 같은 흐름이 나오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관찰을 하세요. 어디를? 제약주들을. 그리고 나서 쟤네들이 일주일, 2주일 정도 뒤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모멘텀이 생기거나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대장주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움직이게 되면 뭐 대장주는 무거운 애들이죠. 뭐 유한양이 아까 폭등했던 것부터 해서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계속 연속성을 보여서 강하게 움직이면 저렇게 가벼운 애들 다시 매매로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쟤네들은 본전되려면 300%, 500%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200% 올라가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안 움직였으니까 안 쳐다봤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이제부터는 제약주들을 내일서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보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2주일 두고 보고 있다가 단타성으로는 매매하기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볼 만도 하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안전한 쪽은 IT 부품주가 될 거라는 거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확실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 좀 장기적인 관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지니너스입니다. 지니너스 매수가는 3,271원에 46%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 정말 상승세 강력합니다. 장중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까지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된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이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권역에 진입하신 상황인데 이 기세라면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문가님, 해당 종목 어떻게 좀 보유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이제 물론 제약바이오 그동안 이제 안 움직였었던 진단키트 관련부터 싹 다 움직이지만 사실 어제 그저께네요. 이틀 전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제는 빠졌는데 다시 지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의료 AI,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도 포함해가지고 인공지능이죠. 결국은 엮여서 움직이는 건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트를 보면은 다른 제약주들과 좀 다르게 거래가 좀 실려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약 관련 느낌보다는 그냥 인공지능 요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비중이 근데 굉장히 많네요. 46%, 3,271원. 뭐 매수 가격이 나쁘지 않고. 3,000원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지금 차트랑 거래량을 봤었는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지금 좀 파는 게 나은데 근데 이거는 아마 돌파되면서 계속 강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N자형으로 뭐 5,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수익이거든요. 지금부터 5,000원까지 가면은 거의 30% 가까이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을 좀 털면서 가세요. 차트 모양도 좋고 우상향에다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시장이 또 궁금하거나 불안하면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정도 눈치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주말 동안에도 단단한 투자 대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단연 테슬라의 급락이 큰 영향을 준 건데요. 이러한 하락세로 우리 시장 역시나 오늘 좀 주춤합니다. 특히나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차별화 장세가 강력한 시장 안에서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안전한 반도체 관련주들 저점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확인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